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이럴 거면 뭐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 자,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자연스럽게 김창균이라는 분의 빙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패는 뻔했어. 보궐선거는 원래 집권당의 무덤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를 넘어가잖아. 이러면 말할 것도 없지. 한 자릿수 차이 패배면 선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고 에이 이거 글렀다. 이렇게 생각됐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은 진보 좌파잖아. 이번 선거에 유일한 관심은 윤석열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였는데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외부 인사가 많이 낙담하고 있더라 이러더라고. 취임 이후에 그렇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는 거요. 참모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선거가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해. 그런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 자, 이 양반은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랐다는 점에 오히려 놀랐다. 이러더라니까. 민심을 몰랐고 여권 내부 소통도 안 됐다는 징표 아니야? 여당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 어렵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선거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거라고. 여당 소속 구청장이 비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건데 핑계거리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재출마를 독려하고 분위기를 몰아갔어. 여당은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고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고 이 모습을 본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때를 보이겠다며 투표장에 몰려 나온 거 아니여. 대통령이 승산 없는 선거판을 키워서 곤경을 자초한 거야 이거.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냐를 묻게 만드는 인사.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별은 어쩔 수 없었다 손 치더라도 나경원, 안철수까지 폭력적으로 내치면서 억지로 밀어올린 김기현 체제. 홍범도 흉상철거의 정당성을 주입하려는 이념잣대. 이런 게 다 지지율 깎아먹은 거 아니야. 투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17% 차 여당 완패는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한 채점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의 산물이잖아.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어.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아니라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다짐이라니까. 여권 개편으로 그 약속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 대통령에게 싫은 말도 할 사람을 전면으로 등장시켜야 된다고. 그런 불편할 선택을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려 하는구나 라고 기대할 거 아니야. 꽁꽁 얼었던 민심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으로 보궐선거 심판에 응답을 했단 말이야. 물러나고 들어온다는 당직자들이 누군지를 국민들이 아예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 김기현이 자기의 위상과 처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게 국민 반응이라니까. 현 체제를 추슬러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게 대통령 방침인 듯 하잖아. 국민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겠다. 20대 대선 선거 온 날 첫날이었던 작년 2월 15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였거든. 집권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것을 출정식 화두로 삼았단 말이야.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결심을 이해하고 지지했어 나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가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청와대의 구중궁궐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었거든. 대통령 신념대로 새 정부는 취임 첫날을 용산 집무실에서 맞았어. 대통령과 참모들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접촉 횟수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 문제는 의사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야.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어. 1시간에 의하면 대통령이 59분 혼자 얘기한다는 거야.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내며 고함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와. 그래야 참모들이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 입을 닫게 만들어.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성남 민심이 타오르는 보궐선거판에 볏짚을 들고 뛰어든 거 아니오.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역설을 목격 중이야.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집무실 이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자, 이런 칼럼을 조선일보가 실었다. 다 알잖아? 몰라? 무속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새벽에 노인들 불러다 놓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리허설. 그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복숭아 나뭇가지 흔들면서 입장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귀신 쫓는 게 복숭아 나뭇가지예요. 그걸 들려가지고 노인들 리허설까지 시키고 국민들 공개합니다. 복숭아 나무 들고 노인들이 막 흔들면서 입장했다니까? 이걸 무속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 문화에 복숭아 나뭇가지가 있어? 어떤 행사에 복숭아 나뭇가지 들면서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무속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청와대에 단 하룻밤도 못 잔다. 그래서 용산 가서 소통하겠다. 도어 스태핑 했다가 맨날 사고 치니까 그것도 안 하지. 도청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요. 자, 조선일보가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은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지금 윤석열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것만 했느냐? 아니야. 이석연, 이재명죄는 법원이 판단. 야당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한다. 자,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매일 때리고 있어요. 윤석열을. 이대로 가면 죽는다. 윤석열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안 바뀌어요. 바뀔 사람이면 진작에 바뀌었지. 안 바뀝니다. 자, 이석연이 누구냐? 전 법제처장인데요.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 위원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고 이명박 정부에선 법제처장을 지냈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법령이 아니라 장관고시로 진행한 것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한 정부 내 야단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이석연 이 사람을 태극기 노인들 극우들은요 진짜 싫어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밑에 직원하는 참모들이나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나 큰 정책은 없다.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말하기 전에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느냐? 이런 사람을 불러 앉혀다가 인터뷰를 하고 윤석열한테 쓴소리 좀 해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의 죄는 법원이 판단할 거야.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석연 같은 사람을 불러 앉혀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도록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이런 기사를 써봐야 윤석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자, 조선일보가 변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일보는요 윤석열 들으라고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조선일보만 보는 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 우리가 이런 기사를 쓰면 윤석열이 눈치를 좀 보겠지. 그런데 윤석열은 콧방귀도 안 낄 것이고 조선일보만 맹신하는 독자들만 윤석열이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 조선일보 잘하고 있어. 자, 조선일보가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변신합니다. 지금이야 조언하는 정도로 비판 수위지만 윤석열은 안 된다가 조만간 나와요. 박근혜 탄핵 때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